안녕하세요. 영동과 날씨의 한희경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흐린 날씨 속에 쌀쌀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구의 낮 기온이 27.1도까지 오르는 등 초여름 날씨를 보였는데요. 내일은 오늘과는 완전 반대되는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중부지방의 경우 날씨가 점차 맑아지면서 다시 낮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남부지방은 구름이 많이 끼면서 고온 현상은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또 일부 지방에서는 한때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는데요. 양이 적기 때문에 건조한 날씨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도 중부와 경상도를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강원도 산간지방에서는 강풍주의보까지 내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조심에 신경을 쓰셔야겠고요. 내일은 잠시 주춤했던 미세먼지가 다시 또 나타나겠습니다. 특히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여서 마스크를 챙기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구름 모습 보시겠습니다. 지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다소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밤까지는 중부지방 곳곳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조금 더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점차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고 남부지방은 그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따라서 남부지방은 다소 흐린 날씨를 보이겠고요. 오후에는 한때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하지만 중부지방은 오전에는 다소 흐리겠지만 오후부터는 차차 맑은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아침에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0도, 전주와 대구가 12도 등으로 오늘보다는 조금 높은 기온대를 보이겠습니다. 북한 지방은 강계가 영하 1도로 오늘보다는 조금 추운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을 보시면 서울이 18도, 춘천 19도, 청주 20도 등으로 중부지방은 오늘보다 높겠고 남부지방은 20도 안팎으로 오늘보다는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북한 지방은 평양이 18도, 함흥이 14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기온대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해상 날씨 보시겠습니다. 내일은 최고 2.5m까지 물결이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또 서해상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고 동해상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날씨를 알면 농사가 보인다. 영농과 날씨 오늘은 조영철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MBS 한국농업방송 조영철 위원입니다. 네, 오늘 중부와 남부지방의 하늘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중부지방은 흐리고 쌀쌀한 날씨를 보였지만 남부지방은 맑은 가운데 25도 안팎의 초여름 날씨를 보였습니다. 그럼 먼저 기상청의 국민참여관측 홈페이지를 통해서 각 지역 주민들께서 직접 보내주신 오늘의 날씨 풍경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조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중부지방에서는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양이 워낙 적기 때문에 건조함을 해소시켜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는데요. 이제 막 생육을 시작한 작물을 생각한다면 조금 더 비가 내려줘야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봄에 비가 많이 오면 아낙네들의 손이 커진다 이런 속담이 있는데요. 이것은 봄에 비가 많이 올 경우에 밭작물의 생육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모내기도 손쉬워져서 풍년이 들기 때문에 씀씀이가 커질 수 있다 이런 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봄에 적당한 비가 올 경우에는 농사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4월은 4계절을 모두 섞어놓은 것 같은데요. 봄꽃이 만개했다가도 갑자기 폭설이 쏟아지기도 했고요. 오늘은 25도 안팎의 초여름 날씨를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농민들은 농작물 관리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맘때 꼭 챙겨야 하는 영농 정보를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낮 최고 기온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대구였습니다. 무려 27.1도를 기록했고요. 경상북도 의성 역시 25.7도까지 올랐습니다. 주로 초여름 날씨를 보인 경상북도 의성을 중심으로 기후적인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성은 경상북도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내륙 산간 지방으로서 대륙성 기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겨울에는 매우 춥고 여름에는 더운 연교차와 일교차가 아주 크게 벌어지는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연평균 기온은 11도 정도고요. 연평균 강수량은 961.5mm로 비가 적게 내리는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이런 기후적인 특징 속에 자란 의성에서는 지금 어떤 작물에 신경을 써야 합니까? 네, 경북 의성은 국내 최대의 한지역 마늘 주산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지역 마늘은 요맘때면 웃거름을 주면서 관리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또 대신에 이때는 여러 가지 다양한 악기상이 발생하여서 작물의 생육뿐만 아니라 병해충 발생에도 영향을 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병해충 예방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실제로 작년 이맘때 마늘 농가에서는 날씨로 인한 피해가 상당했었는데요.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을 기준으로 지난해와 올해의 기온을 비교하고요. 3년간의 병해충 발생 현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파란색이 금년의 일평균 기상이고 회색이 작년의 일평균 기상입니다. 금년과 작년을 비교해 보면 3월 19일에서 21일 그리고 4월 6일에서 8일만 작년 기상이 금년보다 낮았고 전체적으로는 금년보다 높게 기상이 경과되었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4월 5일 동안에 있었던 20도까지 올라가는 온도와 4월 8일에 0도 가까이 떨어지는 극심한 기온차를 보였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그만큼 마늘에도 스트레스를 줬겠지만 미세 기상을 흔들어서 병해충 발생에도 영향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병해충의 발생 상황을 보면 3월에는 한 건에 머물던 것이 4월에는 6건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봐서 이런 기상의 변화가 병해충 발생에도 영향을 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확실히 기온이 크게 오르는 4월에 병해충 발생이 급증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병과 해충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까? 네, 이제 해동을 해서 마늘과 양파가 활발하게 재생을 하게 되면 바이러스병이나 곰팡이병뿐만 아니라 해충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안개나 비가 잦아서 기온이 10도나 13도로 낮은 상태에서 습도가 높아져서 95%까지 높아지면 녹균병의 발생이 많아집니다. 반대로 4월, 거울에 비가 많이 오고 온도가 높아져서 고온 다습한 조건이 되게 되면 입마른병이 또 많아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요. 마찬가지로 고자리파리나 총채벌레, 뿌리응애와 같은 해충들은 환경의 조건에 따라서 1년에 3번 내지 10번까지도 발생할 수 있어서 지속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는 해충들입니다. 네, 병해충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인 만큼 날씨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을 잘 하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밖에도 농민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날씨 정보 좀 알려주시죠. 네, 경북 의성 지역에 작물 생육에 영향할 수 있는 날씨의 요인들을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과 비교했을 때 4월 17일에 기상을 비교해 보면요. 올해 평균 기온은 작년보다 1.4도 정도 높게 경과됐고요. 작년과 올해 모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대 습도는 작년보다 7.5% 낮은 46.1% 수준으로 경과했고 일사량은 작년보다 0.4kcal가 높았습니다. 또 토양의 온도를 나타내는 지중 온도도 0.2도 낮은 11.9도를 기록했습니다. 네, 분석에 따르면요. 최근 날씨가 작년과 비교해도 습도가 확실히 낮은 편입니다. 이 기상청에 따르면 최근 6개월간의 누적 강수량은 평년 대비 84%의 수준으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약한 가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조한 날씨가 지속될 경우에는 어떤 점들을 우리가 유의해야 할까요? 네, 마늘과 양파 모두 생장과 구 비대기에 가뭄이 지속될 경우에는 가뭄 피해를 받는 시기에 따라서
생육이나 수확이 지연될 수도 있고요. 또 구비대가 불량해질 뿐만 아니라 생리장애가 발생해서 품질과 수량의 감소가 우려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뭄이 우려될 때는 먼저 관수할 수 있는 시설을 살펴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수원지를 점검해서 물을 뗄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특히 분수 호스나 점적 호스 같이 이 물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봄 가뭄에 대비해서는 칼슘제를 연면 시비해 주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네, 많은 농가에서는 말씀하신 내용 잘 기억하셔서 가뭄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전국 마늘 주산지 내일 날씨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는 영농가 날씨 지금 8시 41분 지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약한 가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날씨에 남부지방에서는 어떤 작물들을 신경을 써야 할까요? 네, 4월과 5월은 특히 양파의 구가 비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물을 아주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프링클러나 분수호스 등을 사용해서 이런 관수시설을 충분히 이용해야 하고요. 4월부터는 오후 해질 무렵에 7일에서 10일 간격으로 30 내지 40mm 정도의 물을 충분하게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물을 너무 많이 주어서 토양이 지나치게 습하게 되면 양파의 뿌리 기능이 저하되어서 생육과 구 비대하는 것이 장애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유념하셔야 하고요. 또 양파의 구가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흙을 잘 덮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비료 관리와 병해충 방제에도 주의를 해야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네, 아무래도 4월부터 6월 사이에는 농업 용수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강수량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맘때 어떤 병해충 발생 가능성이 있는지도 좀 짚어주세요. 네, 이번에는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을 기준으로 해서 작년과 올해 기온을 비교해 보고요. 그리고 병해충 발생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파란색은 금년이고 회색은 작년의 일평균 기온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기온을 비교해 보면 3월 19일에서 21일 그리고 4월 6일에서 8일 동안이 작년이 금년보다 낮게 기온이 경과되었고 대부분은 작년이 금년보다 높은 일평균 기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특이한 것은 4월 5일에 6일에 높았던 저 기온이 4월 8일에는 급격하게 0도까지 떨어지므로 인해서 그 지역의 양파에 적지 않은 그런 스트레스를 줬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이것은 마찬가지로 병해충 그림을 보시면 3월에나 4월에나 약 10건 가까이 비슷하게 됐지만 실제로 3월에 비해서 4월의 양파가 훨씬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같은 병해충 발생 조건이라 할지라도 병해충에 의한 피해는 더 4월에 받았을 것으로 그렇게 우려가 되고 예상이 됩니다. 네, 정말 그렇네요. 그렇다면 양파 농가에서는 어떤 병해충을 주의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시죠. 네, 양파에서 발생하는 병해충은 대부분 마늘과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유독 양파에서 많이 피해를 주는 병은 녹균병인데요. 녹균병은 토양과 공기 모두 전염을 하는 그런 병으로서요. 월동 후에 발생하는 녹균병의 감염주는 새로운 2차 감염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발견 즉시 제거를 해야 하고요. 적용약제를 예방 위주로 살펴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확 후에는 병든 잎이나 줄기는 포장에 방치하지 말고 모아서 태워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끝으로 녹균병이 발생한 밭에서는 3년이나 4년 정도 다른 작물을 재배함으로써 토양 속에 남아있을지 모르는 녹균병균을 없애는 것이 장기적으로 효과적입니다.
녹균병의 피해가 없도록 양파 농가에서는 더욱더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약한 가뭄이 남부지방에서는 발생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작년과 비교한다면 그래도 아직까지는 날씨가 양호한 편인데요. 그렇다면 이 밖에도 양파 농가에서 알았으면 좋을 만한 날씨 정보가 있다면 알려주시죠. 네, 전남 무안군의 4월 17일 기준으로 작물 생육에 영향할 수 있는 날씨의 또 다른 요인들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무안군의 청계면의 4월 17일 기준의 기상 분석인데요. 올해는 평균 기온이 작년보다 2.8도 높은 14.3도로 경과됐고요. 습도는 0.2% 높은 68.9%로 경과했습니다. 작년과 올해 모두 비는 오지 않았고요. 작년보다 일조 시간이 156분이 많아서 매우 유리한 조건이었고 끝으로 지중 온도는 작년보다 0.8도 높은 13.7도로 경과했습니다. 네, 이렇게 전라남도의 무안의 자세한 기상 분석과 함께 양파 농가에서 주의사항들을 알아봤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전국의 양파 주산지 내일 날씨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병해충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병해충 상담소 함께 만나보시죠. 경기도 김포시 고천읍 농가에서 의뢰한 내용입니다. 겨자잎 모종을 심은 후 일주일 뒤에 잎에 작은 구멍이 수십 개가 뚫려 있어서 걱정이 많은 상황입니다. 네, 벼룩잎벌레라는 진단 소견이 나왔는데요. 어떤 해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사례에서 말한 벼룩잎벌레는요. 겨자잎뿐만 아니라 배추와 무, 양배추 그리고 브로콜리와 같은 십자화과 식물에 특히 어린 식물을 가해해서 피해를 입히는 그런 해충입니다. 이 벼룩잎벌레는 전국적으로 1년에 3번 내지 5번 정도 발생하는데요. 낙엽과 풀뿌리 또 흙덩이 틈에서 월동을 한 성충이 3월 중하순부터 출현하기 시작해서 4월경에는 성충이 작물의 뿌리나 얕은 흙 속에 한 개씩 산란을 해서 30여일간 한 마리가 150개 내지 200개의 알을 낳습니다. 이때 알에서 깨어난 유충은 땅속에서는 뿌리를 가해하고 있다가 성충이 된 후에는 땅에서 작물로 올라와서 작물의 잎을 심하게 가해합니다. 특히 5월과 6월에는 성충이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주의해야 하는 해충입니다. 네, 5월과 6월에 특히 성충이 잘 증가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방제를 잘하면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방제 방법도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 벼룩잎벌레는 천적이 없어서 친환경 방제가 어렵습니다. 다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씨를 뿌리기 전에 유충들이 땅속에 있을 때 이 유충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토양살충제를 뿌려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데요. 이미 정식을 해버렸거나 아니면 싹이 난 후에는 이런 토양살충제 효과가 줄어들기 때문에 싹이 튼 후라면 등록된 전용 약재를 사용해서 세심하고 꼼꼼하게 방제를 해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네, 오늘은 초여름 날씨를 보인 경상북도와 또 약한 가뭄이 발생한 전라남도의 영농 정보를 알아봤습니다. 오늘 방송한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씨와 농사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조영철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내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남부지방은 구름이 많이 끼면서 오늘보다는 기온이 살짝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약하게 남부 곳곳에는 빗방울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이 점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저희 영동과 날씨는 내일 저녁 8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